안녕하세요. 롤의 임장 챌린지 시즌 3의 7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한 57회 정도의 임장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임장 챌린지 5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임장 챌린지 시즌 1부터 한 회도 빠지지 않고 임장 챌린지를 진행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 아마 여러분들 그 자녀들이 방학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임장 평일에 하시던 분들은 좀 제약이 생기셨을 수도 있는데 장마가 약간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고 아마도 다음 주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여름 휴가에 아마 돌입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휴가지에서도 휴가지 임장 소식 한번 들려주시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는 구로구와 그리고 영등포구 진행을 하는데요. 신도림과 그리고 이후에 법원 경매 임장 진행하려고 했는데 경매 임장을 좀 잘 준비해서 진행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또 경매 법정이 휴정을 해요. 그래서 경매도 한 방학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휴정을 하기 때문에 조금 한 1, 2주 정도 휴정 멈추고 그리고 나서 그리고 경매 특강 기본적인 권리 분석 이라든지 경매의 주의사항들 좀 파악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좀 모의 입찰까지 법원에서 해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프로세스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왕초보 경매 특강 제아의 고수님, 플로님 너무 아름다운 분이신데 정말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세팅까지 잘 하시고 사업화까지 하시는 분이셔서 여러분들 저희들 55,000원 강의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경매라는 기술을 한번 배워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드리고 있는 거여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법원 임장 이전에 한번 온오프라인으로 8월 8일에 진행되죠. 온오프라인으로 좀 강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로구입니다. 신도림 바로 들어갈게요. 자, 경로이고요. 보시면 1번 신도림역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신도림역 3번 출구에서 기축단지들 둘러봅니다. 구로구인데 신도림동은 구로구 내에서도 이제 구로구의 강남이라고 불릴 법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신도림동과 구로동을 두루 거치면서 요 섹터 안에서 임장을 진행하고요. 알파 코스로 여러분 오신 김에 물레동이죠. 물레동에 두 개의 대장 단지가 있는데 물레 자이와 물레 힐스테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물레역이고요. 물레역 아래쪽으로는 보시면 물레 쪽에 공단들, 그러니까 공장 단지들이죠. 물레의 공장 단지, 그리고 보시면 물레 창작촌, 여기가 이제 물레 창작촌인데 물레 창작촌의 상권 이렇게 좀 둘러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코스까지 짰고 여러분 만약에 날씨가 더우셔서 신도림동하고 구로동 이렇게 1번부터 9번 코스까지 둘러보시고 신도림역에서 귀가하셔도 되고요. 귀가하시면서 조금의 여력이 남아 있으시다면 물레의 창작촌과 물레동의 상권을 좀 한번 밟아보시고 가는 것도 좋습니다. 저희가 서울의 상권들을 좀 둘러보고 있어요. 시즌 1부터 시작해서 연남동, 그리고 홍대 상권, 성수, 그리고 힙당동 이제 상권들도 저희가 두루두루 포함을 해서 임장 챌린지의 테마 임장으로 넣을 예정이고요. 이번 주는 임장 지역이 2개입니다. 테마 임장은 없고요. 임장 지역이 2개이고 다음 주에 저희가 임장 챌린지 휴가를 가기 때문에 휴가지 임장들을 좀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번 주에 2개의 임장을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날씨가 덥고 습하기 때문에 긴 거리를 넣지는 않았고요. 부동산 이제 한두 군데 정도 돌렸을 때에 한 130분 정도 소요되는 하프 코스로 잡았습니다. 자, 1번 신도림역 3번 출구에서부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상권을 봅니다. 테크노마트 신도림 테크노마트 그리고 이마트 이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상권들을 좀 보실 수가 있고 신도림 태영 아파트 태영 그리고 우성 아파트
이렇게 해서 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최종 안전진단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장하는 바운더리 안에서는 기축단지들, 20년 이상 된 기축단지, 그리고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신도림역 인근의 리모델링 추진 단지, 그리고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 구로 우성 아파트, 그리고 구로 신도림 미성 아파트, 이런 재건축 추진하는 두 개의 초기 재건축 진행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신축 단지가 요 바운더리 안에서 없어요. 그리고 정비 사업으로 신도림 293번지 이렇게 해서 여기는 조합 방식이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축, 리모델링, 재건축, 그리고 정비 사업 이렇게 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새 아파트가 되기 위해서 좀 변화하고 있는, 좀 변화가 조금 이렇게 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신도림과 구로, 즉 2호선, 1호선, 1, 2호선이 크로스되고 있는 서울의 서부축에 굉장히 훌륭한 교통망을 가지고 있는 1, 2호선의 신도림역, 그리고 환승지로서 굉장히 많은 그 인천과 부천, 그리고 서울 내에서도 환승지로서 굉장히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신도림역. 저도 신도림역 굉장히 많이 환승하려고 이용을 해봤고요. 자, 그래서 신도림역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기축단지 라인으로 갑니다. 구로우성 아파트의 재건축 진행되는 단계들 보시고, 여기는 이제 구로구가 이제 녹지가 공원 자체가 많지는 않아요. 우측편으로 도림천, 그리고 좌측편으로 안양천을 끼고 있는데, 이제 녹지축이라고 하면은 이런 가로공원 이렇게 있고요. 자, 1호선이 이렇게 지상철로 지나가기 때문에 구로동과 신도림동을 좀 단절시키는 그런 분위기는 있습니다. 자, 갑니다. 그래서 신도림 태영아파트, 우성아파트 지나가고 기축단지인 현대아파트도 이제 노후도가 좀 높아서 다 그래요. 그래서 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가 거의 주력 그 아파트인 곳이 신도림과 구로동입니다. 자,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롯데아파트, 현대아파트 지나서 4번 코스로 가면 NC백화점이 있어요. 여기가 옛날에는 AK백화점이었죠. 애경이었는데 이제 NC백화점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구로역을 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NC백화점, CCV에 그래서 어떤 지역의 오래된 터줏대감 상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로역을 이제 육교를 건너서 넘어오게 되면 또 다른 모습이 펼쳐지게 됩니다. 쭉 오시면 여기가 위아래로 공구상가, 그쵸? 공구상가가 크게 자리하고 있고 유통상가, 이렇게 좌우 쪽으로 상가들이 있는데 상가 안으로, 공구상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구로구의 느낌을 이제 흠뻑 느끼실 수가 있고, 여기 5번 코스, 7번 코스, 10번 코스에서 이런 어떤 철공소, 공장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70년대 산업의 주역 역할을 했던 구로구에서의 그런 70년대의 모습 그대로를 간직한 물레동과 그리고 구로동, 신도림동의 이런 공장, 70년대 공장의 날것 모습 그대로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공구상가 자체도 이제 재건축을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그래서 작은 섹션, 구분상가 하나하나를 이제 물레동처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매수해서 재건축을 기다리는 그런 초기 재건축 단계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끼고 공구상가 옆쪽으로, 여기가 여러분 신도림동이 아파트가 종류별로 크게는 3곳이 있어요. 이편한 세상, 대림 이편한 세상 1차부터 7차까지 4차가 여기 있고요. 요 섹터 안에 1차부터 7차까지가 모여 있고,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오면 동아 아파트 1, 2, 3차가 이 허리 부분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오면 우성 아파트 4차를 제외하고 4차는 없어요. 예전에는 이제 4라는 숫자를 좀 뭐라고 해야죠? 기피해서 옛날 아파트에는 1, 2, 3, 5 이렇게 4층을 제외하고 혹은 4차를 제외하고 이렇게 짓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네이밍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성 1, 2, 3, 5차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신도림동에서 3개의 아파트로 나뉘어집니다. 대림 아파트 1차부터 7차, 그리고 우성 아파트 1차부터 5차, 그리고 동아 아파트 1, 2, 3차 이렇게 모습으로 나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 신도림동 안에서는 신도림역과 지하로 연결되어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디큐브시티라고 해서 디큐브시티 아파트인데 여기가 여러분들이 현대백화점만 디큐브시티의 현대백화점만 기억하시는데 이 현대백화점 거쳐서 지하 3층으로 가면 디큐브시티 아파트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타워형 아파트인데 이제 2개 동이고 스카이브리지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보시면 신도림역에서 딱 내리시면 신도림동의 랜드마크가 디큐브시티, 그러니까 그 럭비공 모양으로 타원형 모양으로 높게 올라가 있는 건물 디큐브시티 플러스 그 옆쪽으로 2개의 타워형 아파트가 있는데 51층인가요? 네, 타워형 아파트가 있는데 디큐브시티 아파트입니다. 스카이브리지로 29층에 스카이브리지로 이렇게 2개 동이 연결이 되어 있고 커뮤니티 센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평형 위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 아파트이고 1, 2호선이 지나는 2호선과 지하철로 직결되는 그런 아파트이고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아파트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약간 일본의 롯본기 힐스를 본따서 만든 듯한 그런 느낌이고 건대 쪽에서는 건대 입구역 쪽에 더샵 스타시티 같은 느낌이에요. 지하로 거기도 이마트와 그리고 롯데백화점 그리고 더샵 스타시티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거기는 2호선, 7호선이고 여기는 1, 2호선이고 지하로 현대백화점과 디큐브시티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도림동의 가장 좀 고가의 아파트는 디큐브시티이고 그리고 또 일반 아파트로 따지면 대장 단지가 대림 이편한 세상 4차이다. 왜냐하면 신도림역에서 가장 가깝잖아요. 그래서 도림천과 양재천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신도림역을 도보로 굉장히 가깝게 걸어갈 수 있고 대규모 단지이다. 초중고를 끼고 있고 그래서 교통과 그리고 나름의 자연과 상권 이런 것들이 실거주하기에 굉장히 꽤 괜찮은 아파트이다. 서울의 서남부 권역에서 편의시설로 따지자면 거주하기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입지 요건들이 충족이 되는 그런 아파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섹터가 구로구 내에서 가장 강남인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로구 전체적으로 들어가면 뒤쪽으로 고척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천왕동이라든지 이렇게 오류동이라든지 이런 동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주거지로서의 역할이 크고 상업지라든지 교통망이 살짝 부족한 부분, 아쉬운 부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학군도 구로구 내에서는 가장 학업 성취도가 좀 높은 학교들이 그래도 신도림동에 몰려 있고 그리고 안양천을 지나면 바로 여기가 목동이고요. 목동에 14단지 이렇게 뒷동 단지들이 있고 목동의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동 학원가의 셔틀이 신도림동까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가시면 되고 7번 코스, 6번 코스에서는 신도림 미성아파트인데 미성아파트가 최근에 정밀안전진단 2차까지 통과를 해서 재건축에 이제 부스터를 달기 시작합니다. 이제 초기의 재건축 단계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했고 그리고 미성아파트를 지나서 가시면 그러니까 서울 내에서 전국 서울 내에서 미성아파트, 장미아파트, 진주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이 서울 25개국 곳곳에서 재건축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래서 잠실 지금 건축 중이고 그리고 은평구 연신내 쪽 그래서
은평 미성, 그리고 송파 미성, 신도림 미성, 풍납 미성 이런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여의도 미성도 있네요. 이렇게 미성, 라이프주택에서 80년대 후반에 지은 아파트들, 80년대 초반에 지은 아파트들이 서울 곳곳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코스로 가면 여기가 신도림 293 정비사업 진행되는 곳인데요. 70년대의 모습 그대로 멈춰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곳곳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정말 그 기공소, 철강소 이런 본연의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고 개발이 되어야겠구나라고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부지가 굉장히 넓어서 향후에 지어지게 된다면 3,000세대가 넘는 요 정도의 규모로 지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규모가 굉장히 크다. 자, 그래서 여기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우성 1, 2 그리고 3, 5차를 만날 수가 있는데 1, 2차, 3, 5차가 이렇게 묶어서 따로따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고요. 우성 1, 2차 같은 경우에는 GS에서 수주를 해서 1차, 2차 각각 네이밍까지 정한 상태이고, 그리고 우성 3차, 5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곳인데 3차, 5차가 이제 포스코에서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 조합 설립 인가가 진행이 되었거나 그리고 건축 심의가 통과되었거나 그 정도의 단계를 밟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도림천역 2호선의 지선이죠. 신도림역에서 지선으로 빠져나가서 이제 목동으로 가는 신정동 쪽으로 가는 이런 지선 라인으로 도림천역이 있는데 도림천역을 또 초역세권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곳이 우성 3차, 5차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건너면 물레동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내려오면은 신도림역, 신도림 쪽에서의 인접한 초역세권 단지들은 정주 여건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코스로 가시는 거고요. 다시 신도림 쪽으로 오셔서 이제 디큐브시티 쪽에서 식사를 하셔도 되시고 넘어오셔서 물레동 쪽에 물레 창작촌까지 이제 밟아 보셔도 이제 물레역으로 귀가하셔도 좋은 그런 코스입니다. 알파 코스까지 제가 따로 마련을 했고요. 자, 959의 강남 신도림동의 대장 아파트 그리고 대장으로 따지면 디큐브시티 그리고 신도림 이편한 세상 4차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유일하게 신축 단지가 있는데 이 신축 아파트 단지가 아이파크예요. 세대수로는 100세대가 조금 넘어서 아주 크지는 않지만 요 세대수가 웬 신축 아파트가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개인이 진행하는 민간 아파트예요. 그래서 임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고 월 임차료가 꽤 싸서 메리트가 있는 곳인데 그래서 대기도 받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입지깡패죠.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볼 수가 있고요. 디큐브시티 대림 이편한 세상 4차 그리고 1차부터 7차 우성아파트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우성아파트 그리고 동아 1, 2, 3차 재건축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을 추진하는 신도림 미성, 구로 우성 그리고 신도림 293번지 자, 교통으로 따지면 1, 2호선 플러스 GTX BD까지 자, 예정이 되어 있어서 실거주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곳입니다. 아파트가 낡아서 약간 일기 신도시의 느낌이 나는 곳이긴 하지만 서울 내에서 교통과 그리고 어떤 그 평지와 실거주 만족도와 일자리 접근성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꽤 훌륭한 주거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는 신도림동입니다. 자, 요거는 부자지도의 서울 한장지도고요. 보시면 구로구를 만날 수가 있는데 구로구 중에서 신도림동이 아무래도 서울 그 센터 쪽으로 가장 붙어있는 지역이 지리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가 입지가 가장 좋구나 그리고 2호선과 1호선이 지나가고 있어서 핵심 지역이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기축단지라는 거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재건축이나 리모델링들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곳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측편으로 좀 가게 되면 여기는 신길 뉴타운이고요. 좌측편 안양천을 지나서 상부축
그래서 좌측편에 상단을 보시면은 목동 신시가지하고 바로 붙어 있다라는 거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안양천 건너서 좌측편에는 고척동 쪽에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척 4구역, 그리고 뭐 개봉 3구역, 그리고 고척 아이파크가 영등포구치소가 이제 이전되고 고척 아이파크가 뉴스데이와 상권을 끼고 들어왔죠. 그리고 인근 지역의 신축, 재건축 진행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 곳이 고척동이고, 고척동에서 안으로 조금 들어오면 개봉과 오류동이 있고, 그 안으로 들어오면 7호선 라인을 끼고 있는 광명뉴타운의 바로 이웃하고 있는 천왕 쪽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온수에는 지금 7호선, 1호선 향후의 신구로선 트리플 역세권이 될 곳이고, 그래서 온수부터 시작해서 1호선 라인으로는 5류 개봉, 그리고 9일, 9로 신도림까지 이렇게 밟아볼 수가 있고, 그리고 7호선 라인 쪽으로는 천왕, 온수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향후에 신구로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신맹모선이라고 교통 음영 지역 쪽으로 해서 이제 목동 학원가를 연결하는 그런 라인이 이제 지어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도림동, 구로구의 가장 핵심 지역인 도림동을 우리가 밟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애프터눈님의 시세지도, 내행님의 시세지도를 통해서 시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결코 기축이지만 싸지 않다 라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 드는 동네가 우리가 임장 챌린지 시즌 3에서 같이 했던 사당동 느낌인데요. 사당동보다는 입지가 조금 서부축으로 이제 강남권역에서는 조금 더 원거리여서 사당보다는 원거리여서 시세로 따지면 조금 더 낮게 형성이 되어 있지만, 결코 이제 여기 신도림 같은 경우에는 이편의 세상 4차 같은 경우에는 13, 14억대에 실거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결코 서울 내에서 하위급지가 아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등포구하고 동대문구하고 좀 비교해보면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구보다 동대문구가 이렇게 항상 밑에 있는 구인데 지금 많이 붙었어요. 그 정도로 동대문구는 원래 그런 구도심의 모습에서 개발이 주거지로서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그리고 주목을 받고 있는 거, 리딩 단지들이 탁 하고 이제 입주를 시작했고 입주하잖아요. 그런데 영등포구는 물론 이제 영등포구에는 여의도라는 가장 큰 형님이 있지만 여의도 자체도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아무래도 좀 개발해야 될 축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물론 신길이 개발이 되긴 했지만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이제 구로구잖아요. 그래서 영등포구하고 구로구가 있는데, 구로구는 또 영등포구보다는 또 조금 동생이고,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동대문구보다는 상급지로 평가가 되는 곳인데, 아무래도 좀 개발의 속도가 이렇게 좀 더디다 보니까 동대문구에서 일정 부분 많이 좀 따라잡은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을 비교하는 것들이 굉장히 재미있고, 임장 챌린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로 밟아봤다면, 시즌 1, 2, 3를 넘나들면서 밟아보셨다면 그 지역을 비교하는 그런 안목들이 아마 여러분들 좀 점점 성장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그 흔한 신도림 동의 이런 아파트의 모습이고요. 이런 거, 동아 아파트, 이편한 세상 아파트,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편한 세상 단지들, 현대 단지, 우성 단지,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구로역 바로 앞쪽으로 공구 상가들의 모습, 그리고 신도림 2구 3번지의 이런 공장들의 오리지널 70년대 공장들의 모습을 흔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 현수막 혹시 발견하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곳곳에 있습니다. 안경도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신도림동을 밟아보시면 되고요. 신도림동의 대장단지인 신도림 이편한 세상 4차 문주에서 여러분들 임장 챌린지 샷을 촬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59 신도림동 임장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임장 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